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 여전히 증폭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안들을 눈여겨보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요. 석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 이것이 단순히 재검표하고 뭐 그냥 투표한 까면 끝날 일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석동훈 변호사님께 서두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뭐 재검표하면 된다, 뭐 투표함 열어보면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재검표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번 선거 부정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재검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검표를 하도록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한편 또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집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지난 7월 4일 날 네. 7월 초에 경기도 시흥 고물상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배출된 그 쓰레기 중에 지금 그 부여 공주청량의 실제 사전 투표지 한 장이 발견이 되었죠. 충격적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이 내용이 단순히 그 부여 공주 청양 그 지역의 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쭉 그 사항을 추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번 선거 부정 그 소송에서 중요한 저희들이 시사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또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찾았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아주 파고든 우리 젊은 이 변호사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좀 우리 시청자,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석동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또 한변 소속이시기도 한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석연치 않고 또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 신한수가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제 보도 드리고자 합니다. 유승수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4.15 부정선거 연대 변호사 모임에도 지금 활동 중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7월 4일 그 중앙선관위 앞에서 그 시위를 하고 계시던 시민분들이 계셨고 특이하게도 이제 토요일에 이제 폐기물이 반출되던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적 결과 이와 같은 이제 그 투표지가 실제 이제 발견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용지를 보시면 이제 그 왼쪽에 발견된 것이 이제 우리가 실물 투표용지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부여 청양군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에 모형 투표용지는 같이 발견된 겁니다. 같이 발견된 겁니다만 딱 보기에도 이제 가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건 모형이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 왼쪽에 이제 실물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사전 투표 관리관인 해서 김준호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맨 마지막에 QR 코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사전 투표 용지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발견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로 이어지시는 것이 폐기됐는데 그게 어느 이제 폐지 막 모이 쌓여 있는 그런 곳에서 이게 덩그러니 나왔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관위가 그동안 해명해 왔던 것은 그 지금 저 투표 용지 중에 제일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도장 이거는 인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전투표관리관인 이것도 인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인 진짜 투표지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은 QR 코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QR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저 투표 용지를 뭐 휴대폰으로만 찍어봐도 나오는 저 번호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투표 용지라는 것이고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에 해당하고 이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리고 청양군 선거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42번째로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청양군에서 관할하고 청양군 사전투표 기준으로 5,642번째 발급된 것이다. 네. 근데 이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경기도 시흥의 폐지장이 모인 그곳에서 발견됐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용지가 그냥 한 장 발견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격적인 사실들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지금 그동안 선관위가 QR코드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 빨간 부분을 보시면은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 위조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또 뭐 QR코드를 게재한 이유는 위조 방지를 위한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투표용지 발급 수량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쇄한다. 그래서 결국엔 QR코드의 기능은 진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발견된 투표 용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해명 자료 중에 일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 투표 용지가 나오게 된 의미가 그 과정이 선거인의 지역구 투표 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출력하던 도중에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걸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작동을 했을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원래 나왔던 지역구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한 번 1인당 딱 한 번 출력돼야 되는 건데 네. 잼이 걸려서 다시 하느라고 하나가 또 나왔다. 네. 그러면 한 명을 위해서 두 개의 그러면 투표용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인 정보와 결합하든 안 하든 QR코드는 계속 그 발급되는 매수와 연동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음 번호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5642라는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투표용지가 또 한 번 출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투표 관리 시스템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그 모의 투표 그 시스템인데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보시면 이 우측에 이제 선양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선거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거인을 확인하고 이제 맞으면 투표용지 발급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인쇄하는 프린터기에서 이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의미가 지금 발급 버튼을 눌렀는데 QR코드가 동일한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관위가 설명해 오던 위변조를 뭐 방지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진정한 투표용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QR코드가 있었다라는 그 기능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애초에 네. 그런 게 없었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표용지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장치가 QR코드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인쇄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일련 번호만 바뀌어서 계속 나온다는 것인데, 유일한 QR코드의 그 기능이자, 선거 투표용지의 전체적인 그 진정 성립으로 볼 때, 진실성으로 볼 때도 유일하게 그 기능을 하는 QR코드가 붕괴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 해명 자료의 바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잼에 걸렸다는 그 비례투표용지는 어디 갔냐 도대체.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국 어쨌든 그 한 사람에 위해서 네. 두 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잼밍이 걸렸다. 소위 말해서 용지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또 뽑은 거다라고 둘러대는 건데 그러면은 그 걸려서 나왔다는 그 용지는 어떤 식으로 처분했는지 그 잼밍이라는 게 덜 써진 채로 출력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부분 이미 인쇄할 만큼 이 투표용지 쓸 수 있을 만큼 했는데 그게 그냥 걸려서 그냥 네, 안 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관을 했어야죠. 만약에 그렇죠. 선관위 해명 자료대로라면 같이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더 나온 투표용지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네요.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은 동일한 QR코드가 발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QR코드가 동일하게 발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선거 시스템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발견된 저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이후에 이제 해명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물 투표용지를 저거랑 동일한 걸 또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진짜로 선거인이 기표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렇네요. 정말 심각한 사안들이 계속 우리가 목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은 원래 이 투표용지가 뭐 도중에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에러가 있었을 때 분명히 이 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네네. 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건데 그 매뉴얼대로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이것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확인하지를 못해서 이제 해명 자료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명 자료를 냈겠죠, 아마. 예, 근데 매뉴얼대로 했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 정보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하.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 정보가 띄워져 있고 투표용지 발급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투표용지 발급의 그 명령 데이터가 인쇄기로 가서 이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게 되어 있죠. 네. 예, 그런데 또 한 번을 눌렀는데 또 똑같은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 결국에는 이 선거인 정보 하에서는 계속 동일한 QR코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642번, 저것이 만약에 뭐 유승수한테 발급이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5642번이라는 데이터를 찾으면 실제로 유승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 이야기는 결국엔 선거의 대원칙, 4대 원칙 중에 하나인 비밀 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게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의 정보가 확인이 되고 그제서야 이제 발급을 누르면 이게 발급이 되는 건데 그 발급될 때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4120번째로 뭐 발급했음 청양에서 했음 이런 게 뜨는데 과연 이런 정보가 QR에 안 들어갔겠냐. 즉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에 그 정보가 안 들어갔겠냐는 거죠.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 그거를 뭐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 딱 그 사전투표용지를 QR코드 찍어서 보면은 어라? 청양 4120번째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2번 찍었는데 이거 홍길동이 찍은 거네? 홍길동은 2번을 찍었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시당하고 파악당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선거인 정보와 저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매칭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심각하네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선거인 명부 단말기,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노트북이 이제 선거인 명부 단말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선거인 명부 단말기를 통해서 선거인을 확인한 다음에 선거인이 확인됐으면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쇄용지에서 인쇄기에서 인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전혀 분리가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뭐 잼이 걸리든 뭐라든 그러면 그 다음 번호부터 거기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매칭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스템은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결국에는 선거인 명부 단말기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QR코드가 발급이 된다면 매칭 데이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유순수 변호사께서 자료를 또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된 것도 침해된 거고 또 이 보관이라던가 이 폐기 여러 문제,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해명 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인수한 차량에 실려있던 뭐 이런 경주시 선관위에 인계해야 되는, 원래는 인계해야 되는 거죠. 인계해야 되는 이러한 선거 관계 서류라든가 투표용지 등을 등기 우편으로 송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훼손된 투표용지 등 투입봉투에 들어있던 아까 그 발견된 투표용지 네. 이것이 누락됐다라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누락됐다. 네, 그렇죠. 그리고 누락됐다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중앙선관위 스스로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해명 자료에서 이미 자인하고 있습니다. 아, 심각한데요, 이거. 네. 원래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렇게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유효 투표지, 뭐 투표지, 그리고 또 뭐 투표록, 뭐 이런 선거 관계 서류들을 모두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선관위에는 실제 투표용지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관계 서류도 실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중앙선관위에 있다가 중앙선관위가 폐기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네요. 결국 지역 선관위가 알아서 다 모든 투표용지들을 각자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앙선관위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또 엉뚱하게 폐기까지 돼버리는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을 때 부분이라도 하나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그리고 또 각급 선관위는 지금 우리가 선거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만 실제로 이 선거무효소송에 있어서는 일방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이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어떠한 식의 이 선거와 관계된 서류들을 폐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동안 우리 그 소송 대리인단에서 검증 신청을 했을 때 아니면 또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을 때 이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그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증거들이 제출이 기대가 된다. 이런 이유로 그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계속 기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그러한 인식이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의 당사자에 불과한 선관위가 실제로 관계되는 증거들을 폐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해명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투표지를 확인한 결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청양군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 참관하에 관외사전 투표지 확인 결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외사전 투표지가 담겨있는 상자를 열었다라는 거죠. 확인했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그래서 뭐 투표 교부수가 일치하고 그래서 실제로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해명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지를 지금 청양군 선관위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그 투표 이제 개표 이후에 검표를 하고 다시 이제 투표지 상자에 보관을 하고 그때 당시에 참관인들 그 감독 하에 이제 날인을 하면서 봉인을 같이 하죠. 그렇죠. 왜? 그 의미는 뜯지 말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시해서 청양군 선관위가 뜯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뉴스가 예전에 2013년도 뉴스입니다. 네. 자, 여수선관위가 대선 투표함, 그러니까 대선 투표지를 확인한 것이죠. 예. 투표지를 임의로 개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함하면서 여수선관위 왜 뜯었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뜯었다라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뜯었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게 위법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어떠한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증거 보전은 당연히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에 불과한 선관위가 이를 임의로 개함했다, 임의로 개봉했다라는 것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뭐겠습니까? 가뜩이나 그 봉이지도 그냥 대충 뜯으면 그냥 씩씩 벗겨져가지고 이게 무슨 봉인지냐라는 지적까지는 나왔던 사안인 건데 그것마저도 뭐 자기들 멋대로 확인한답시고 그냥 멱대로 뜯어가지고 들춰봤다? 만약 그 들춰보는 과정에서 무언가 나쁜 시도가 있었다면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리고 해명 자료를 또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투표 용지, 어쨌든 발견된 투표 용지를 훼손용 보관 봉투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 보관 봉투에 넣은 다음에 투표 마감 후에 봉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봉인 봉투의 사진입니다. 예. 보시면은 날인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날인 자체가 되어 있지 도장도 않고, 없네요. 예, 중앙선관위 그냥 테이프로 감은 것이죠, 저것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앙선관위가 다시 뜯고 다시 넣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결국에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투표지를 보관하는 상자,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에 지시해서 임의로 개함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봉인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인을 한다라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뜯지 말라라는 겁니다. 뜯지 말고 어떠한 법원의 요구라든가 아니면은 법적 근거 하에서 엄격하게 이 봉인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는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이를 해제함으로써 봉인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누차 지적해온 바와 같이 봉인을 저렇게 하고 뜯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면 실제 그 투표지 안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실제 투표지냐 아니냐 아니면 더 들어갔냐 덜 들어갔냐 이 무결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거 무효 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 소송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 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은 이 어떠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투표지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단이 전무한 것이다. 결국에는 선거 무효를 선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게 결국 투표지의 무결성이 침해됐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각에서 그런 말들 했어요. 투표함 까면 된다. 그 선거에서 그 재검표 하라고 하면은 그거 까면 진실 다 나올 거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거 확인해야 된다 해서 뜯고 저거 확인해야 된다 해서 뜯고 심지어 이제 날인도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저거를 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왜?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탄 투표함인데 우리가 설령 거기서 딱 처음 받아가지고 자 그래요 투표함 열어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좀 세봅시다 해서 그냥 개표했을 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 자료가 또 황당한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투표 용지와는 직접 관련 없지만 이번 사실을 통해서 이제 또 확인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소를. 네. 그래서 임의로 1개 이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 의미를 선관위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부천 신중동 뭐 4.7초마다 이게 투표가 왜 이루어졌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논란도 물론 해명이 안 됐습니다만 신중동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동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엄청 많다. 많아요. 엄청 많지만 읍면동에는 하나씩만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선거인이 그 하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는 이미 그 전제 사실은 뭐냐? 읍면동마다 하나만 설치돼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죠. 읍면동에는 하나다 네. 라고 자기들이 못을 박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투표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있지 않았던 특별한 투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특별사전투표소인데 중앙선관위의 그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4월 7일 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앞두고 3일을 앞둔 그 시점에 4월 7일 날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겠다. 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네, 마치 뭐 되게 뭐 그럴듯하게 선거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읍면동에 하나씩만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읍면동에 하나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신사동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것은 분명히 무슨 의미를 갖느냐? 신사동에 있는 선거인들이 특별히 더 투표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특별 사전 투표소는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 이번에 그 투표용지가 발견된 그 사전 투표소가 이름하여 그 중앙선관위 이름은 양남면 제2특별사전투표소입니다. 자, 근데 사전투표소 공고를 보시게 되면 경주시의 사전투표소 공고는 저 빨간 부분 네. 양남면 사전투표소는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남 주민 힐링센터. 그렇지만 이번에 그 투표용지가 발견된 곳은 저곳이 아닙니다. 양남면 제2특별사전투표소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연수원에 설치된 것입니다. 바로 양남면 제2특별사전투표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 하나인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후에 한번 보시면 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4월 7일 날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8개소에 걸쳐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의 주체는 중앙선관위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지금 그 해명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보시면은 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소의 투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이 담당하고 등등 관계 서류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계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투표소는 중앙선관위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네. 모두 다 지역선관위에 설치가 되고 지역선관위는 바로 사전투표소를 관장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이고 중앙선관위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투표소, 지금 이 특별사전투표소라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설치하고 중앙선관위가 관계되는 서류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폐기하게 된 것이죠. 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말. 네. 잠깐만 제가 여기서 조금 거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왜 갑자기 또 경주 얘기가 왜 나오느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의아했을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그 찢어진 사진 투표지가 중앙선관위에서 나왔는데, 그 투표지는 부여 공주 청양의 투표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여 공주 청양에서 발급된 투표지냐? 또 그게 아니라 경주에서 발급되었던 투표지라는 겁니다. 즉 경주에서 관외 사전 투표 형태로 발급되었던 그 투표지가 부여 공주 청양으로 가지 않고 어떤 경위로 중앙선관위로 왔고, 그렇죠.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를테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또 함부로 버리다가 이것이 우리 시민단체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여 청양 공주의 그 사전투표지가 지금 경주 어딘가에서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형태로 발급된 것이다. 그런데 그 관내 사전투표소가 경주의 어느 동에서 원래 동에 한 군데만 이런 사전투표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례를 보니까 법에 근거도 없이 가칭 특별 사전투표소라 해서, 그렇죠. 별도의 장소에서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 투표지가 발급됐다, 이런 점에서 지금 유승수 변호사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 있어서도 안 되는 특별 사전 투표소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때문에 법에도 없는 것을 했으니 이것은 불법 투표소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각 관할 선관위에서 관리해야 될 영역인 건데, 그거 경주에서 관내 투표했던 게 왜 중앙선관위로 갑자기 갔냐,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그거를 왜 지들 멋대로 폐기해버렸냐, 여기에 대한 의혹, 결국 중앙선관위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해명 자료 그 하단에 보시면은 자, 특별 사전 투표소는 쭉 한번 보시면은 중앙선관위 직원을 사전투표 관리관 등으로 위촉해서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선관위가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거는 오마이뉴스에서 그 기사 중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투표용지 발급과 관련해서 이제 경주 양남면 제2특별사전투표소, 여기에 과연 정당 참관인들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죠. 네, 중앙선관위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정당 참관인 중에 참관인을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정당 참관인이 없이 투표소를 운영했다라는 얘기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당 참관인 중에 참관인을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는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7일 날 이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실시된 건 4월 10일입니다. 이 3일 동안 정당에게 이러한 참관 후보자,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투표소는. 정당 참관인 없이 이루어진 사전투표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중앙선관위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도 지금 내심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그 QR코드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0005642라는 거는 청양군 선거인을 기준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을 기준으로 해서 5642번 청양군 선거인에게 발급된 투표용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투표용지가 0005642 이 투표용지가 선관위 해명에 따르면 경주시 양남면 제2특별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청양군 선거인을 기준으로 한 선거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게 지금 1일차 18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1일차 마감된 시점이죠. 네. 마감된 시점에 청양군의 선거인 사전투표자 수가 5101입니다. 5101명. 네. 그러면 2일차부터는 5102번부터 이제 발급이 되겠죠. 그렇죠. 네, 2일차 10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번 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10시 기준으로 2일차 오전 10시에 1159, 1159명이라고 해서 6260명인가요? 네. 네. 예, 이 정도의
발급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64라는 번호는 아마도 2일차 오전 10시 이전에 발급됐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전투표소는 10시부터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에 페이지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 10시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6,200 몇 번부터가 10시에 10시 이후에 이제 출력이 계속됐을 텐데. 근데 왜 이 사람은 5,600 몇 번을 받았을까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죠.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두 번째 해명 자료를 또 냈습니다. 뭐라고 해명 자료를 냈느냐? 공고는 저렇게 했지만 지금 10시죠. 네. 10시로 했지만 우리가 운영을 8시부터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가능한 일입니까? 속도현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돼요. 아니, 자기들이 공고에다가 10시부터라고 해놓고는 자기들 그냥 8시부터 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대충 해명을 했다가 예. 지금 유승수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지금 소송 대리인단들이 아주 또 치밀하게 이런 사항을 이렇게 좀 파악하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이 응거주춤 다시 2차 해명을 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선관위가 사실 부정선거 의혹 초반에 나왔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야, 우리는 얼마나 선거관리 잘하고 있는데 어디서 소설을 쓰고 와가지고 어디서 시나리오 쓰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차 해명 내놓고 2차 해명 내놓고 그때는 그랬고요. 저 때는 저랬고요. 계속 지금 변명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그런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음모론 쓰지 말아라, 계속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했지 실제로 이번 해명 자료를 이렇게 2번 낼 정도로 뭐 겸손하다거나 국민에게 공복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그 첫 번째 해명 자료에는 어떠한 표현이 들어갔냐면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하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선관위 실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매우 중차대한 일이고 그 중대한 하자, 선거를 전체에 무효로 돌릴 수도 있는 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번 그 투표용지 발견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투표 시스템, 우리가 지금 4.15 총선에서 이루어진 이 투표 시스템은 붕괴됐다. 아하.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불법적인 사전투표소를 운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투표한 그 투표지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투표지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버려진 투표용지가 진실한 것인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봉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투표지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해명한 바와 같이 자인한 바와 같이 관련 서류들, 투표 관계 서류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증거에 해당하죠. 선거관리위원 그 선거무효소송에서 이러한 증거 인멸 사실이 실제 적발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심각한 내용들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뭐 부정선거로 뭐 자료 나왔다고? 뭐 내가 알던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요 많은 부분을 느끼시고 또 시사하는 바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선관위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비록 몇 달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우리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유승수 변호사께서 계속 열심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승수 변호사의 행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을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석도현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표 한 장의 어떤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뭐 이 전체에 무슨 뭐 영향이 있겠느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계속 이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소위 사전투표에서 이 투표지 발급 과정에서
이를테면 어떠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투표지를 여러 장 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할까요? 그렇죠. 이런 점 등에서 굉장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한 사실들의 개연성,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지금 이번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이 불법 투표지가 주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이미 이러한 디지털 과정으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희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좀 더 의혹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져야 되겠지요. 회색 엄지신 분들 눌러주시면 파랗게 추천이 되는데요. 추천이 많아질수록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 중요한 내용이 추천을 많이 받아서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성원을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